이번 시간은 경제상식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에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로 소득과 지출의 발생 시점을 분리시켜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를 저장한다는 것은 저장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즉 저장 이후에 해당 지출을 발생 사유에 의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발생한 소득을 나중에 지출하겠다라는 역할이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다음 중 통화 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은 올바른 문항인데, 적절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예요. 낮게 되게 되면 총 통화량을 늘려야지 라고 하게 되면, 증가시키게 되면 이에 따라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폭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투자라는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 투자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국민소득의 증가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이 있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기업의 생산 함수가 y는 200n 빼기 n제곱이고 근로자의 여가 1시간당 가치가 40이다.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생산물 가격이 1일 때 균형 노동 시간은 균형 노동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있죠. 그 노동의 한계 생산을 무엇과 일치시키느냐 하면 근로자의 여가 1시간당의 가치예요. 그런데 문제 내에서는 근로자의 여가 1시간당의 가치가 얼마로 나왔어요? 40으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린 이것만 구하면 돼요. 생산함수가 200n 빼기 n제곱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200 빼기 2n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산술 계산을 하면 돼요.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160이고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나누어 주게 되면 80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균형 노동 시간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답은 3번 80시간이 되는 거예요. 4번 수요 함수가 Q는 10 빼기 P로 주어진 생산물 시장에서 두 기업 1과 2가 꾸준히 경쟁을 하고 있다. 과점 시장 내에서 두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기업 1의 비용 함수는 C1, Q1은 3Q1이고 기업 2의 비용 함수 C2는 Q2, 2Q2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형에서 시장 생산량은 5이다. 이것이 답이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교재 내에서의 설명도 잘 되어 있는데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Q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수익이다 라고 하면 P 곱하기 Q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총수익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얘를 구하려면 얘가 정리가 되면 되겠죠. 넘어가고 하니까 P는 10 빼기 Q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꾸르노 경쟁에서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기업의 생산의 양의 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가로를 없애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죠. P가 나왔고 Q가 이제 결정돼야 되는데 이제 총 수입 같은 경우에 기업 1의 총 수입을 보자면 P와 Q는 이제 기업 1의 생산량이 될 것이고 그 기업 1의 총 수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거죠. 그래서 10 빼기 Q1 빼기 Q2가 되고 Q1이 되겠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10 Q1 빼기 Q1 제곱 빼기 Q1 Q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제 총 수입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한계 수입이죠. 기업 1의 한계 수입은 이제 Q1에 대한 미분을 하니까 10이죠. 그리고 이 Q1이고 Q1은 없어지고 Q2만 남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익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익을 만들 때에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경우죠. 근데 기업의 1의 비용 함수가 3Q1이니까 3이죠. 그래서 얘가 같으면 돼요. 3으로. 따라서 10 빼기 2Q1 빼기 Q2가 3으로 한계 비용의 단위로 이렇게 각각 비교가 되어졌을 때 같다라고 놓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됐어요. 이제 두 번째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P를 곱해주되 이번에는 Q2죠. 그럼 10 Q2 빼기 Q1 Q2 빼기 Q2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총 수입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한계 수입, 두 번째 기업의 한계 수입은 미분을 Q2로 하게 되면 10 빼기 Q1 빼기 2Q2죠. 기업 2의 비용 함수가 EQ2니까 또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10 빼기 Q1 빼기 EQ2가 비용이 2가 되겠네요. 자,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연립방정식으로 하면 되죠. 뭐 간단한 계산으로 하자면 얘를 넘겨주면 얘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10 빼기 3 빼기 2Q1은 Q2가 되겠네요. 대입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7이죠. 7 빼기 2Q1이 될 거예요. Q2가. 여기다 대입하면은 Q1만 남으니까 간단해져요. 뭐 대입해 보면 먼저 10 빼기 3은 이제 7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10 빼기 Q1 빼기 2 곱하기 7 빼기 2Q1이 될 것이고 이 값이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10 빼기 Q1 27이 14죠. 더하기 4Q1은 2가 돼요. 그럼 얘와 얘는 3Q1이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내려와 주면 3Q1이 되고 요거 빼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 2가 돼요. 얘 이렇게 되면 3Q1은 6이 되겠죠. 양변에 4 더해주면 그럼 Q1은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Q1이 2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Q3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3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으로 풀었으니까 이 이외에 다른 것을 계산을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입력해 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10 빼기 2 빼기 2Q2는 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 풀면 8 빼기 2Q2는 2가 될 것이고요. 얘 넘어가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Q2는 2 빼기 8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Q2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Q1과 Q2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 생산량에 대한
시장 생산량은 2 더하기 3 해서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에서 시장 생산량은 5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5번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조세를 각각 YC, IG, NXT라고 표현한다. 국민경제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될 때 균형, 재정, 승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내에서의 기본 여러분들께서 이론에서 배우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시면 너무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문제 내에서 세금 자체가 정액세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액세만 존재하고 있을 때 균형, 재정, 승수라고 하게 되면 1의 값을 갖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조세 수입과 지출이 같아질 때의 균형 재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1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가격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의 전월세 상한제, 마의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뭐 배운 거였어요? 가격 상한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가격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가와 마가 있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부분이 물가 상승의 상황이 놓여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4번 동그라미에 총 요소 생산성의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의 비효율성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상황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4번이 답이 돼요. 8번 다음 중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느 기업의 CEO로 갔을 때 전문 경영인이 갔는데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정해진 보수와 계약 기간이 존재했을 때는 그 기간만 채우려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경우 내에 가의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이 자사주 그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 스톡 옵션이. 그럼 매입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매입한 주식의 가치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겠죠.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대출을 하는데 담보가 있으면 해이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담보 대출이고요. 그리고 마의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해이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와 나와 마가 있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9번 다음 중 어떤 산업이 자연 독점화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 부분은 앞선 문제에서 이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독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의 상황 놓이게 된다면 자연스러워져요.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 문항이 2번 최소 효율 규모의 수준이 매우 큰 경우가 적절한 답이 되겠죠. 10번 갑국과 을국 두 나라만 존재하며 재화는 TV와 쇠고기,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두 나라에서 재화 한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다음과 같다. 이때 리카도의 비교 우이론에 입각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표 문제도 종종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어렵지도 않은 그런 산식을 기본적으로 내죠.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제 표를 보면
갑과 을이 있고 TV와 쇠고기가 있죠. 이 두 관계 갑국과 을국 간의 비용을 비교를 해서 이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때 TV 갑국에서의 TV는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0.3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2니까 0.5,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기회비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낮은 비용이 이제 TV니까 갑은 TV를 선택하고 을은 쇠고기를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1번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갑은 TV만 생산을 할 때 이익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11번 상품 A의 가격을 10% 인상하였더니 상품 A 판매량이 5% 감소하였다면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가격이 변동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그 변동에 따라서 판매량, 다시 말해 수요가 5% 감소했대요. 변동이죠. 이렇게 되면 0.5네요. 따라서 4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가 적절한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생산자의 단기 생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항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어떤 개념 용어가 나오고 그 뒤에가 틀리거나 아니면 나열되는 것 중에 틀리거나 아니면 이 끝부분 서술어가 틀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유형을 채택한 문제예요. 4번에 보시면 한계 생산물 곡선은 평균 생산물 곡선의 극대점을 통과하므로 한계 생산물과 평균 생산물이 같은 점에서는 총 생산물이 극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균 생산물이 극대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선택하시면 돼요. 13번 다음 중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것은 동종 산업이 있고요. 이 동종 산업이 있고 그 동종 산업 간에 수출입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수출입은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의 거래, 두 개국 이상의 거래를 무역이라고 표현하니까 동종산업 간의 무역, 수출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의 산업 내 무역은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활발한 무역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종산업 간에 어떤 교류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적절하죠. 14번 다음 중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코즈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라에 보시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이에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하여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그 정리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무엇이 해결이 되느냐? 해당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의 그 시장이 갖는 기능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따라서 라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의 코즈의 정리와 달리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죠. 따라서 라와 마가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우 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해당
그 이동에 따른 부정적인 무엇의 충격이라고 불러요? 공급의 충격이죠.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1번 임금 상승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16번 다음 국내 총생산 통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는 여가가 주는 만족은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GDP에 반영된다 하는데 반영 안 되죠. 뭐 가끔 이제 이런 문항들이 종종 나와요. 되지 않아요. 나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자연을 치유하기 위해 소요된 지출은 GDP에 포함되죠. 지출이 발생시켰으니까요. 다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규모는 엄청나므로 한국은행은 이것을 포함하여 GDP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경제 규모가 엄청나더라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야 돼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불포함이지만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돼야죠. 경제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적절한 것은 나와 라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중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나 연구 개발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식이고 그 지식이 축적돼서 생산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전제거든요. 그래서 지식 축적으로 형성된 인적 자본에 의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부의 개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양한 정책이죠. 경제 정책일 거예요. 그래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내에서는 다양한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이죠. 따라서 가와 나가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8번 다음 중 팔레토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팔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후 후생이 극대화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팔레토의 균형, 효율적인 그런 균형들을 찾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 점들 중 하나로서 사회 후생의 극대화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9번 다음 중 소비의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 주기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에 보면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항상소득에 대한 가설적인 내용이고요. 나의 생애 주기 가설에 의하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 민간 부분의 저축률은 당연히 발생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게 돼요. 다의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높은 소득의 가계가 평균적으로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적인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 생계에 관련돼서 지출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절한 것은 나, 다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중 자국의 실물 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S 곡선은 이자율하고 국민소득의 조합을 나타내주는 곡선이죠. 4번에 해외 교역국의 한계 수입 성향이 커질수록 IS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교역국은 외국이 되는 것이고 그 외국의 한계 수입 성향이 커질 때에는 당연히 자국의 수출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 증가는 IS 국민소득의
발생되어지는 그에 따른 이전의 곡선, ISO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잖아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